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주택, 경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실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은 제가 지난 반값 때 소개를 드린 물건이고, 당시 제가 물건의 단점과 문제점 등을 언급드리며 반값의 금액에도 입찰에 신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값의 금액에도 유찰이 되어 오늘 물건 바로 내일이 입찰 기일입니다. 34%의 금액 6억 원에 진행이 이루어지는 물건인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임대 수익만 600만원 이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입지적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어 나쁘지 않은 현황인데요. 기일이 바로 내일이고 영상 제작을 좀 고민을 했지만 오늘 소개드린 물건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물건 의뢰를 받아 신탁대출을 알아봐드리는 과정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혹 신탁대출을 활용하여 이번 물건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다가구나 근린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조금씩 위반 사항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위반 사항 중에서도 중대한 위반 사항은 대출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오늘 물건이 바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일명 방쪼개기가 되어진 물건으로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완전히 다른 물건인데요. 먼저 지난 영상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방쪼개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상 1층,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상 1층, 2층 층별 5가구의 현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상으로는 여기 2가구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투룸이 2가구의 현황인데, 현황상으로는 바로 여기에 출입문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5호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2호, 그리고 원래 낮아 있는 문이 3호 라인, 그리고 옆쪽이 1호, 그리고 여기에도 출입문이 하나 더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가 4호 라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5호와 4호는 원룸의 구조, 그리고 이런 식으로 1호와 2호는 미니 투룸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중앙 3호 같은 경우는 원룸의 구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대장과 현황이 다른 방 쪼개기가 이루어진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가벽 철거 그리고 현관문을 철거 후에 마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도 아마 화장실로 현재 구조가 변경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보자면 원상복구 비용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원상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수익률 쪽으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꼭 감안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대비책은 미리 감안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쪼개기가 이루어진 물건들은 가장 중요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 신탁대출 과정에서 금액이 금액인 만큼 은행에서는 실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때 호실별 출입문만 확인해도 방쪼개기가 되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출이 거절된다면 잔금 미납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번 회차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은 법원으로부터 몰수가 되는 것이죠. 간혹 원상복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경미한 부분이야 원상복구 확약서 제출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방쪼개기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쪼개기는 예외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 대출이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만약 이런 사실을 낙찰 후에 알게 되었다면 현 소유자, 즉 채무자와의 협의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매라는 특성상 채무자와 협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조건, 입찰기일도 6월 17일 동일한 제가 실제 의뢰를 받았다가 대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물건과 오늘 물건 비교해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3월 11일 감정가 대비 88%의 금액 13억 3600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2등 낙찰 금액이 10억 8천만 원으로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고 입찰 인원은 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4월 26일 잔금 미납으로 해서 1등 낙찰자분의 보증금 1억 원가량이 몰수되는 그런 현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진행된 2차 기일에 유찰이 이루어졌고 현재 6월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7억 4,100만 원의 최저가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건부터 좀 지켜봐왔던 물건인데 저는 2차에서 유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좀 낙찰이 되어서 저도 조금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 이렇게 미납이 이루어졌고 현재 반값 내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 다시 반값에서 의뢰를 받았고 신탁 대출을 알아봐드리기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이 물건 미납 사유를 상세하게 다룬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미납 사유가 아무래도 시세 파악이나 시세 대비 조금 높게 받은 그런 현황 때문에 미납을 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실제 그 미납 사유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이 물건 방 쪼개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성구 만촌동 물건과 동일하게 방 쪼개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현황도를 보시면 이 물건은 실제 건축물 대장상 2층, 3층이 두 가구씩 그리고 4층이 주인 단독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평가서상 사진 현황도를 보시면 2층, 3층은 5가구, 이렇게 4층은 2가구로 배치가 되어서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다른 확실하게 방 쪼개기가 이루어진 그런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 때문에 신탁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상 내용도 한번 보시면 공부와의 차이라고 모든 감정평가서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 건축물 대장상 기호 2의 용도는 2층, 3층 각 층별 단독주택 다가구 2가구, 4층은 1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2층, 3층 각 층별 다가구 주택 5가구, 4층은 2가구로 이용 중임. 이렇게 감정평가서에도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2층, 3층 각 층별 단독주택 2가구, 4층 1가구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현황은 2층, 3층 층별 5가구, 4층은 2가구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고 있던 수성구 물건으로 오시면 수성구 물건의 감정평가서상 5번 공부와의 차이에는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앞에서 확인하신 화성 물건과는 다르게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물건과 대구 물건 감정평가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화성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상 사진에도 건축물 현황도를 그려서 방 쪼개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대구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상 이런 방 쪼개기 현황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탁 대출을 확실하게 안 알아보시고 낙찰을 받으셨다가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감정평가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상 현황이 다른 방 쪼개기라는 점을 이유로 매각 불허가를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불허가 신청은 100%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증금을 아무것도 못하고 6천만 원을 몰수당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현황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유로 매각 불허가를 신청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100% 된다 안 된다 뭐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제 경험상 이런 이유로 한번 신청은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다가구 물건이나 근린주택 물건 입찰 전 특히 방 쪼개기 물건들은 꼭 한번 신탁 대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오늘 영상은 어느 정도 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신탁대출 상담이 조금 어렵다는 건 한두 번씩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신탁 상담사들 분들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답을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이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이런 물건, 방쪼개기 물건은 확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전국의 모든 경매 물건은 언제든지 의뢰가 가능하시니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